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삼남매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시어머니와 싸우고 그 일로 몇 년 뒤인 현재에는 시숙 부부의 갈등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바로 아이의 이름 때문입니다. 저는 딸, 아들 이렇게 삼남매 중에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첫째와 셋째는 시숙댁 아이들과 나이가 똑같습니다. 저희는 애가 셋이지만 시숙댁은 아이가 둘이에요. 시댁과 저희 집, 시숙댁은 같은 시내에 있어서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종 안부도 묻고 가족 행사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사건이 시작된 건 시어머니가 손자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저희 첫째와 큰동선의 첫째는 동갑이지만 제가 3개월 정도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부부는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 이름을 본인이 짓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출산 전까지 계속 아이의 이름 때문에 대립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뜻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참고로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은 신혜입니다. 예쁘죠? 예쁜 이름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어머니의 장명을 거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 아이의 이름은 저희 스스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과 남편의 성을 합치면 어감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경환 장윤정 씨 부부가 딸 이름을 지을 때 지나가던 라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예뻐서 그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도경환 씨의 성과 합치면 도라이가 되어서 해프닝처럼 그 장면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신혜라고 했잖아요. 저희 남편 성씨는 임입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아이의 이름이 임신혜라뇨. 전국에 계신 임신혜 씨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큰다면 여기저기서 놀림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놀림은 어릴 때 잠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릴 때의 그 놀림이 커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남편과 시누이, 아주버님, 이름 모두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지으신 겁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아놓고 단 한 명도 본인이 이름을 못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참 안타깝지만 본인이 겪은 고통을 저희 부부에게 그대로 되물림하려는 그 심보가 너무 싫었습니다. 몇 번이나 저희끼리 이름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말은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저희가 반대를 하자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첫째를 임신한 상태였던 저에게 소소한 공격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름을 지어주게 하지 않으면 저희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상속 이야기까지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좋게 말로 해결하려던 저희 부부도 점점 철저한 항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를 출산하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중간에 이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저희는 첫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쳤고 그렇게 첫째 딸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러고 3개월 후 큰동서도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첫째 딸에게 지어주려다가 거절당한 신혜라는 이름을 시숙댁 첫째 딸에게 붙여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황당했던 건 큰동서의 조카의 이름이 신혜라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자기 조카와 같은 이름을 자기가 원해서 붙였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작당을 해서 통과시켰거나 큰동서가 기가 약해서 반대를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추측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 안 듣는 빌어먹을 둘째 며느리가 낳은 손녀보다 말 잘 듣는 첫째 아들과 사랑스러운 큰 며느리가 낳은 손녀가 훨씬 귀엽고 예쁘네. 라는 말을 면전에 대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눈치 안 봐도 먹고 사는 데에 딱히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댁과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지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옆시에 사시던 제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숙댁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유산은 큰아들한테만 줄 거야. 예쁜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아내를 둔 작은 아들한테는
10원 하나도 못 줘.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내심 뭐든지 시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키는 대로라는 말은 큰동서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큰동서는 자기 사라는 게 없는 건가? 라고 생각도 했지만 다른 가정일에 참견하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숙되기 답답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딸, 누나 입장에서 충고를 했지만 속이의 경일기였어요. 제 말만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큰동서는 둘째를 낳은 직후에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숙댁 아이 둘과 저희 첫째, 셋째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큰동서보다 제가 보름 정도 먼저 출산을 했어요. 이때도 저희 아이 이름은 저희가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출산 때 학을 뗀지라 둘째랑 셋째는 낳고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알렸어요. 셋째가 태어났어. 아들이라 땡땡이라고 이름 지었어. 라고 말이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정말 발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저희 부부는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협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아이의 이름을 제물 삼아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 신혜에 이어 아주버님 부부는 둘째인 아들의 이름도 시어머니에게 짓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셋째를 낳고 육아전쟁에 시달리던 저에게 굳이 전화해서 하여간 가정교육 잘못 받고 자란 며느리는 이래. 그에 비하면 큰 며느리는 어찌나 똑 부러졌는지. 라는 말을 해서 제 신경을 긁으셨습니다. 그때도 전 대충 받아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 큰동서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내며 저희 집에 쳐들어와 고함을 쳐서 알게 된 사실이죠. 아주버님은 큰동서가 저희 부부만 제멋대로 사는 걸 못 견디고 친정에 가버렸다며 저희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물어보니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겨우 알아들은 건 자기 자식의 장명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 첫째 이름이 신혜가 될 거였잖아. 니들이 하도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딸한테 중고 이름이 지어진 거 아니야. 첫째랑 둘째는 너희가 허락도 없이 이름을 지었으니까 막내 이름은 우리한테 양보해! 라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중고 이름이라고 표현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무튼 아주버님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막내 이름을 시어머니에게 짓게 하라는 말이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지은 이름과 저희 막내 이름을 바꾸자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깁니다. 이름을 물건 교환하듯이 바꾸자니.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신혜는 중고 이름이고 이름 바꾸면 너희 막내도 중고 이름이 되니까 쌤쌤이 된다 애가.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새어나와 참느라 애썼습니다. 애초에 저희 막내는 벌써 출생신고를 마쳤고 개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혜가 중고 이름인 줄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내의 조카랑 같은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아주버님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큰동서가 친정에서 가시방석 앉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겠죠. 시누이가 그렇게 설교를 했건만 당시에 아주버님은 시집간 여자는 참견하지 마라 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희한테 난리를 피우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위의 내용을 다소 공격적인 어조로 되받아쳐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그냥 막 우기기만 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 힘이 쭉 빠지더군요. 저는 육아전쟁으로 더 이상 아주버님을 상대할 힘이 전혀 없어서 남편에게 아주버님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뒤에 도우락 소리가 들렸어요. 방으로 들어온 남편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일이 대충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예상이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받기 싫었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너 우리 큰아들한테 무슨 소리란 거야?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폭포수처럼 잔소리를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저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대충 상황을 끝내고 전화를 끊으려는 그때 제 옆에서 가만히 있던 저희 첫째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고요. 시내와 동갑인 저희 첫째는 올해 초등학생입니다. 최근에 말이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심술쟁이 시어머니 격태술까지 익혔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을 칭찬을 할 수도 없고 일부러는 혼냈지만 그날 저녁에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10월 뒤에서 한판 진상을 부리고 간 그날 남편과 큰동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울분이 폭발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직전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큰동서를 도와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멍청한 동정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큰동서가 자신의 친정부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 셋을 목욕시키고 있는데 사전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더군요. 손님 맞이가 가능한 차림도 아니고 아직 첫째와 둘째는 목욕 전이었던 터라 목욕을 마친 셋째는 먼저 친정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나머지 둘을 빠르게 씻기는 동안 남편이 큰동서와 친정부모님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남에게 가장 보이기 싫은 육아에 찌든 얼굴과 헐렁한 체육복 차림을 큰동서와 처음 뵙는 큰동서 친정부모님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큰동서가 찾아온 용건을 듣고 나니 표정이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큰동서가 말하길 당신네 부부 때문에 나 엄청 오랫동안 희생당했어. 그러니 너네가 위자료 내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무작정 남의 집에 찾아와 놓고 사과도 안 하고 위자료를 내놓으라니. 게다가 그걸 왜 우리한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되물었어요. 물론 순하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푸념을 시작하더군요. 주로 아이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죠. 신혜는 그쪽 딸에게 붙여질 이름이었는데 당신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딸이 중고 이름을 가지게 됐다. 신혜는 언니의 딸 이름이라서 친정 갈 때마다 언니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고 나도 내 아이의 이름은 내가 직접 짓고 싶었다. 큰애 이름은 내가 양보했으니 둘째는 내가 이름 짓고 싶었다. 이번엔 동서가 양보할 차례인데 양보를 하지 않는 바람에 또 이름이 멋대로 붙었다. 신혜도 땡땡도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신혜는 시어머니한테만 찰싹 붙어서 내 말은 전혀 듣지도 따르지도 않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 너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으니 이제부터는 차남 부부가 모시고 살아라. 시부모님 모시지 않을 거면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내놔라. 큰동서가 울분토하듯 저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데자뷰 영상 같았어요. 맞습니다. 며칠 전 큰동서가 집을 나갔다며 저희에게 화를 노발대발 내던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온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똑같이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목욕 중에 습격당해서 젖은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상대 중인데 시댁 문제를 둘째 며느리인 나에게 말해서 뭐하냐. 불평불만이 있으면 직접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말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이렇게 했어요. 며칠 전에 아주버님도 우리 집에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아무리 부부는 닮는다지만 우리는 다른 가정이니 말려들게 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 장명에 관해서는 맞서 싸우지 않은 큰동서 자신의 탓이라고 딱 잘라 말했더니 큰동서 부모님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흥분시키지 말라더군요. 보름 일찍 낳았지만 저도 산후이거든요. 어이가 없었어요. 애 셋 키우는 집에 밤늦게 몰려온 무례한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도 없다니. 조금 날카롭게 대꾸하자 그쪽에서 사과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항의할 상대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직접 말하라며 이제 그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고
늘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저도 필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또다시 아이 이름을 운운하길래 저희 남편이 근데 이름 지어진 후에 불평할 정도면 왜 저항을 안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과간이었죠. 시부모를 안 모시고 사는 속편한 차남은 이해를 못한다더군요. 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첫애 출산할 때는 같이 안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재산에 눈멀어서 자기 자식들 재물 삼아서 편한 쪽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 큰동서 부모님이 벌떡 일어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첫 출산 전후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출산 직전까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내, 시내를 외쳐댔고 산부인과까지 쳐들어오는 바람에 병원 측에 부탁해서 면회도 거부했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으므로 철저히 거부해서 저희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지켜냈고요. 그리고 시내가 태어난 후부터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말끝마다 저희 부부를 깎아내려서 장남 부부를 축혀 올리는데 이용한 거. 그건 큰동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첫째의 축하 이벤트는 죄다 무시당했어요. 그래놓고 보란듯이 시내의 행사 사진은 매번 저에게 보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시내. 같은 멘트도 꼭 함께 보냈죠. 저희 첫째와 시내는 동갑이건만 늘 우리 시내의 파티니까 와서 축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다 보니 또 억울하네요. 저희 부부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댁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생활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지할 생각은 없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 마음은 전혀 없었죠. 이러한 말들을 저희 부부는 번갈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동서는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다가 저희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그리고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어서 덧붙였습니다. 큰동서도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방법과 큰동서가 정한 삶 중에 저울질하다가 정한 거잖아요. 큰동서가 귀여운 며느리라고 불릴 때 저는 빌어먹을 며느리라고 불렸어요. 첫 출산 때도 이번에도 제가 먼저 출산했으니까 큰동서는 산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잘 알죠? 자기 입장 지키느라 중요한 걸 남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말을 끝내고 나니 손이 다 떨렸습니다. 저도 쌓인 게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불만이었던 것들을 내뱉어 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조용히 애들을 보고 있던 저희 부모님이 말이 너무 심하다며 꾸중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너무 심한 말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이제 와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만 저희로선 왜 시어머니의 장명을 거절하지 않았는지가 너무 미스테리입니다. 다른 이름도 아니고 언니의 딸과 같은 이름이라니 100이면 100 말도 안 된다고 할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걸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런 선택을 한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위자료를 낼 이유는 당연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중요한 결정을 시키는 대로 한 건 아주버님과 큰동서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면 본인의 남편과 대화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상대도 저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동서는 대뜸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애들까지 덩달아 울어서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리고선 1시간 정도 푸념을 하더라고요. 큰동서는 저희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는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았고 더는 그 집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아이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들려주기 싫은 내용을 줄줄 말하니 머리가 더 아파왔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혀를 차며 아이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건지 그만큼 오래 참아와서인지 몰라도 점점 더 고양되기만 해서 제가 다 울고 싶어졌어요. 이야기를 더 듣고 있으면 정말로 저도 울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아주버님을 불러서 데려가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세게 말하지 않으면 나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같은 며느리끼리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또 울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에게도 화가 났지만 남의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자기 딸을 달래려고도 데려가려고도 하지 않고 당황만 하는 큰동선의 부모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었고 갓난아기 포함해서 애가 셋인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쳐놓고 오래 눌러붙기까지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던 걸까요? 결국 동갑내기 아이가 있으니 이해하지 않냐고 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냐며 이거 민폐니까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반강제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저번 달 이야기예요. 그 뒤로 큰동서는 변호사를 통해 아주버님에게 이혼할 뜻을 전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 거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포기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위자료를 우리 보고 내라는 사람과는 엮이기 싫어서 자세한 내용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큰동서의 사생활에 관심도 없었어요. 큰동선의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을 명절과 큰 가족 행사 외에는 거의 만나지를 않아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일상을 모른다고 거절했습니다. 증언을 해봤자 큰동서에게 유리한 증언은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딸이 실컷 구박당할 때 옆에서 귀여운 며느리와 손녀로서 편애받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며 귀여운 며느리의 처지에 만족한 건 큰동서 자신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시어머니에게서 애를 맡고 가정부가 되어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숙댁 애들을 보며 집안일을 하라는 얘기였죠.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으로선 초등학생인 시내와 갓 태어난 장남을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에게 애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단칼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그러니 바로 너희는 부부가 다 있고 친정부모랑 같이 사니까 아이 2명쯤은 더 늘어나도 상관없지? 라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문자를 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애가 셋입니다. 둘은커녕 하나를 더 받아들일 여유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아주버님과 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큰동서가 저희 집에서 실컷 푸념을 하고 대성통곡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맞벌이인데도 집안일은 전부 본인이 하고 월급은 다 몰수돼서 자유가 없다고요. 큰동서가 나가자마자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집안일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추측뿐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애 둘을 보살피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숙댁의 첫째인 신혜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응석을 받아줘서 상당히 버릇이 없는 애입니다. 집안 제사 때 밖에서 빨래를 말리는 큰동서를 불러서 주스! 라고 명령한 걸 보면 자기 엄마를 하녀 비슷한 거로 착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명령을 하길래 엄청 많이 흔든 콜라를 내줬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하인 취급받는 건가 생각하면 큰동서가 불쌍하기는 한데 괜히 참견했다가 그날 밤 민폐의 후속편을 겪을 게 뻔했기 때문에 신경을 껐습니다. 섣부른 동정이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축하금, 명절 선물 등 거른 적이 없지만 희숙댁에서는 그런 선물을 고사하고 감사의 전화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상대니까 저희도 포기하고 그 정도의 연락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불리할 때만 의지하려 들다니.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정말 뻔뻔하네요. 아직도 아주버님과 큰동서의 이혼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 아이들을 봐라,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같은 말을 하세요.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당분간 시부모님 댁도 아주버님도 큰동서도 시끄러울 걸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네요. 저희 부부는 사이에 끼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아이 셋만 해도 정신없는데 어른들이 더해요. 왜 저희를 사이에 두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먹고 사는 것과 육아만 해도 바쁜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 이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